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인천에서 이제 나머지 지역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동구 미추홀구 갑하고 남동구 갑을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구 미추홀 을은 뭐 이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남영희 후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개표 상황표를 못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당 쪽에서 소송 제기한 쪽에서는 다 내놨는데, 예? 생각 같아서는 그 동구 미추홀, 아니지, 동구 미추홀이 아니고 인천 미추홀 그 선관위에다가 다 전화를 해서 그거 내놓으라고 뭐 전화라도 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제가 선동가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뭐 내놓기 싫다는 거 내비두라고 하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쪽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자기를 돕겠다고 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는 그 이런 관련 자료를 뭐 청구해서 받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뭐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가 봐요. 그래서 아유 싫으면 말하라 그러고 그냥 미추홀은 없는 셈 치고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 을을 빼고 나면 인천도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우 이거 초저녁에 그냥 밭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왔더니 살살 졸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 오늘 한 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감자. 어디 갔지? 아이, 왜 이거밖에 없어? 있었는데? 아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 감자. 이게 저 집사람이 그 집에 뒀다가 딸네 집에 갔더니 이게 싹이 난 게 있다 그러면서 갖고 왔길래 그거 캐기 힘든데 심지 말으라 그랬더니 뭐 심은가 봐요. 심었나 봐요. 근데 오늘 이제 동네 형님한테 마늘을 좀 부탁해 놨더니 그 가지고 왔길래 뭐 이런저런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뭐 내일 모레 장마 오게 되면 이거 감자 안 캐면 썩는다고 막 겁박을 하길래 생각이 나가지고 저녁 때 가서 캤더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너댓 개 됐던 것 같아요. 싹 났던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삐져가지고 싹 나온 부분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한 대여섯 개나 심었을라나? 근데 이거 한 박스가 나와서 한 박스. 와우. 여기 지금 그 길이로 따지면은 한 골이라고 해야 한 5m 정도 될려나? 와,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이걸 돈으로 따지고 할 건 아니지만 참 자연의 힘이 위대합니다. 이게 마트에서 산 감자였는데 그거를 겨우내 먹다가 남은 거를 그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나올 정도니 참 대단하죠.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도마도도 보니까 이렇게 자랐고 주렁 뭐 이제 보통 익으면은 따고 했으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릴 일은 없었는데 깜빡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확 늘었네요. 그래서 감자도 캐고 또 저 푸성기 우짜란 거 그냥 다 뽑아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제초제 또 한번 쫙 뿌리고, 그래서 보니까 요즘 아까 형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들깨를 심는다고 그러길래 그 이제 한번 비닐 기왕 쳐놨던 거니까 들깨나 심으려고 지금 싹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왔더니 살살 졸립니다. 음, 저런 거 보면 참 그 감자 같은 경우도 근근히 그냥 그 저거 곧 썩게 생겼는데 어떻게 싹이 나오길래 그거를 심었는데 나오잖아요. 그 우리 저 지금 부정선거 하는 것도 주장하고 하는 것도 뭐 몇 분들은 이미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근히 하여간 생명력만 유지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토양에만 심어지면
그 4분의 1 조각씩 넣었는데 뭐 한 포기에서 보통 한 대여섯 개씩 대여섯 개가 뭐예요? 주렁주렁 달렸으니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슬슬 그 우리가 어쨌든 명맥은 유지해 오면서 생명을 지켜온 덕에 이제 슬슬 토양이 갖춰지고 있잖아요. 뭐 당 대표 후보들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 중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왔던 그 씨앗이 거기에 뿌려지면 뭐 진짜 그 60배, 100배 수확을 거둘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한번 또 설명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송현 1, 2동 관내사전 이 개표 상향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 지금 설명드린 세 군데에서는 뭐 특이사항 재분류했다든지 그런 데가 없어서 그냥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개표 과정을 보면 이 3615, 요건 투표함이 두 개로구만요. 두 개인 경우에는 개표 진행표라고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3615를 15표를 기계에다 놓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분류가 된 다음에 여기에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87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이걸 사람이 직접 구분을 해서 1번, 2번 넣고 무효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플로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숫자입니다. 기계에서 분류한 거랑 사람이 분류한 거 이거를 합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표 결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이 개표기 숫자는 재분류할 때마다 틀리게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에 따라서 일정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 아니네. 저 동작을이 있네. 모든 지역 빼기 1에서 그 전부 민주당 쪽이 5% 내지 10% 더 높게 나오는 그런 변칙이 있으니까 이거는 최소한 조작, 오류 플러스 조작 이렇게 해서 이 숫자 기계에서 만드는 숫자는 분류한 숫자는 아예 못 믿겠고,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사람이 직접 분류해서 나온 숫자가 있으니 이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계에서의 조작률이 얼마 되는가 그런 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 미추홀을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계에서의 득표수와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를 이렇게 다 동별로 투표소별로 동구 미추홀 여기 이제 관내 같은 경우는 그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집계되는 숫자를 다 입력을 해서 그 합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당일 그 개표기에서 당일 그 당일 선거에서 그 기계 개표기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한 숫자는 요 숫자이고, 또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그 득표한 숫자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계해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49.9%고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의 득표율은 41.1%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뺀 차이 8.8%가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보다 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율이 민주당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당일에서 관내는 8.1%가 더 높고 관외는 7.4%가 더 높고,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이만큼 높다는 뜻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 두 후보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손해 본 겁니다. 기계에서는 50.1%를 얻었는데 당일 득표율이 그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58.9%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가
8.8%포인트만큼이 당일에서는 손해를 봤다. 이게 결국 뭐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뭐 추측만 할 뿐인 거죠. 국민의힘 후보 표를 더불어민주당 쪽 표로 분류를 하면서 더했거나, 아니면 그냥 가공의 숫자를 더했거나,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무효로 갈 거를 민주당으로 넣었거나, 뭐 이런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동원했을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이 총 숫자로 따지면 9.0% 정도의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득표율로는 53.7 대 46.3이었는데 그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보면,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 영향을 뺐다는 게 결국 여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만을 가지고 이 전체 유효 득표수를 다시 곱해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수를 기준으로 보면 54대 46으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가 이긴 선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계를 안 쓰고 사람이 모든 표를 다 개표를 했다면, 수개표를 했다면 이런 득표율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72,000표가 당일 선거고, 자, 합쳐진 게, 관내, 관외 9개를 합치면은 65,000이에요. 거의 모집단 2개를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선거를 했다고 보면 같은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30대 42면은 대략 한 14% 정도가 40% 정도를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가. 근데 여기서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뭐 0.3, 4%?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가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 관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집어넣어졌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당일 득표율을 같이 적용했을 때 민주당은 실제로 17,853명이 투표를 했을 것이다. 요 비율대로 적용을 하면, 그죠? 그리고 관에는 4,764명. 그래서 17,853명하고 여기 저 사람이 분류했다고 보는 그 득표수에서 이 숫자를 빼면 6,972명이 부풀려져서 여기에 더해져서 이런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부풀려진 숫자는 관내 9개 부재자를 합치면 1,455명이 그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더해졌다는 의미인 거고, 그게 19%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관내, 관외 9개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55,000명 중에 55,000명 중에가 아니고 55,000명이 실제 선거에 참여할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뭐 몇 명에 한 명을 넣던, 약간 일정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 100명이 들어갈 때 19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표를 부풀려서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냐? 그거는 그 어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뭉터기로 넣게 되면 우리가 매 시간마다 각 지역마다 그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500명, 1000명이 푹 들어가게 되면은 그 표가 바로 들통이 나니까, 어쨌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메커니즘이 적용이 돼서 선거의 수를 부풀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풀려진 숫자를 이 숫자에서 부풀려진 숫자를 뺀 게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58.8 대 41.1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가 이겼는데, 이제 선거에서 발표한 거는
53.7대 46.3으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후보가 이긴 걸로 발표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알고 있잖아요. 이걸 다 빼고 나면 지금 뭐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미추홀을 빼고 보면 이 사전선거인수 불리기까지를 다 감안해 그 빼고 보면 저 나왔잖아요. 민주당 30석, 국힘당 이게 다 합치면 252석 맞죠? 민주당 30석, 국힘당 221석, 개혁신당 1석. 이제 252석이라고 한 건 한 군데가 어디지? 한 군데가 부천인가? 아, 부천병 같은 경우에 이 개표기를 통과한, 그러니까 개표기를 통과한 게 아니고 얘들이 그 아까 했던 그 선거 상황표를 기계랑 사람이랑 나누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한 장으로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0이 돼버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각 투표함마다 개표 진행표를 지금 공개 청구를 해놔서 여기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부천하고 저기 어디지? 미추호루를 빼면 252석이 다 나왔는데 민주당 30석밖에 안 돼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까지를 다 빼면 이게 어디냐? 전라남북도 광주하고 부천을이죠. 부천시 갑이랑 그리고 제주을 그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부천갑 제주을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다 국힘이 당선됐다니까요. 저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빼고 나면 어디 했더냐? 미추홀구 갑.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제가 쭉 미추홀을 살펴본 거고요. 어디 그 다음이 남동구 갑을 보시죠. 남동구 갑. 남동구 갑은 여기도 이제 그 조작 비율이 아까는 9%였나 그런데 여기는 4.6%네요. 총수로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4.6%고 와우, 사전선거인수는 40%나 부풀렸네요. 그래서 여기 57대 40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수개표만 했다고 하면은 못 뒤집네요. 그죠? 52대 44로 나오는데 이 사전선거인 수를 16,000명이나 부풀려 가지고 여기다 넣었으니 그거를 빼고 계산을 하면 50.5대 45.2로 오히려 국민의힘 손봉규 후보가 이긴 선거라는 뜻인 겁니다. 이 사전선거에 들어간 사람이 4만 명인데 16,000명.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갈 때 40명을 더 얹었다는 뜻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성부가 여기서 뒤집어지냐, 여기서 뒤집어지냐 차이인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이게 먼저고, 시간상으로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이거는 사전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사전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수를 부풀려 놓고 그 부풀려진 수를 어떻게 때려 넣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때려 놓고 그게 개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조작을 한 거니까 이루어진 순서는 이게 먼저고 개표 직전에 뭔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 조작을 했을 것이고 그랬으니 뭐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하여간 두 개를 다 동시에 그 적용을 해서 보는 게 맞는 거죠. 두 개 다를. 그러면 뭐 이런 결과가 되니까. 남동구 을도 보시죠. 여기도 8.3% 조작이 됐고 36.6%. 그래서 54대 45였는데 민주당이 이긴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긴 뭐 8점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개표기 조작만 해도 53대 47로 뒤집어지네요.
이게 8.3%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숫자 그냥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네. 그냥 합계를 해놔. 여기 표. 7,902표. 국회의원 7,902표로 손해를 받고, 이게 왜 이래? 수식. 아이고. 자, 1908표를 이쪽에서 국힘에서 빼서 일로 넣었다는 뜻이니까 거의 2만 2천 표 가까이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서 일로 간 거니까. 이만큼을 그냥 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빼서 일로 갈아 넣은 거니까 그게 2만 표니까 뭐 여기 지금 개표 결과 발표한 걸로는 13,000표 차이였으니까 2만 2천 표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53대 47로 국힘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수개표만 했다가 그래도 승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거기다가 뭐 36%, 16,000표를 또 그냥 더 얹어준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빼고 계산하면 60.5대 39.5로 국힘이 이긴 선거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본 지역 세 군데 중에도 남동구 갑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까지를 넣어야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고, 남동구 을하고 동구 미추홀 갑 같은 경우는 그냥 쟤들이 사전선거 선거인수 늘렸던 어쨌건 그냥 그걸 두고라도 그냥 개표기를 안 쓰고 사람이 수개표했다고 하면은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뭐 미추홀 을은 어차피 뭐 사정에서 받을 상황도 아닌 거고 그냥 빼놓고 봅시다. 빼놓고 이제 인천이 다 끝났으니까 한번 쭉 그 인천 각 지역을 지금 요런 지표로 내놨던 요 두 가지랑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중구, 강화군, 옹진구는 9.2% 개표기 조작을 했고 23% 13,900명 23%를 늘려서 여기는 뭐 처음부터 국힘이 이긴 지역이었네요. 어쨌거나 뭐 28대 70으로 왕창 이기는 선거였는데 55대 44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발표된 지역이고, 미추홀구 갑 받고 미추홀 을은 아직 데이터가 없고, 연수구 갑 보면 여기도 9.5%나 됐으니 이것도 그냥 뒤집어졌을 것 같아. 선거 결과는 52대 46이었지만 수개표만 했더라도 54대 44로 이기는 선거였고, 거기에 9,600표 더한 거를 빼고 계산하면 39대 59로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입니다. 연수을 보시죠. 연수을은 여기는 웬일로 이렇게 조금 개표기 조작은 조금 됐네요. 조금 됐다는 게 이게 조금 됐다는 게 당일에서 6.8%가 중요한 거예요. 당일이 기계에서는 32,000, 기계에서는 54대 45인데, 46인데, 당일 득표율에서는 60에 39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수개표를 실제로 했을 때,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가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겠죠. 그죠? 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뭐 한 20% 정도? 근데 뭐 여기서 따지면은 37,000대 23,000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여기도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나면 수작업을 할 만했어도 여기가 국힘이 이기는 선거예요. 53대 47로 이만큼 14,000표 더해진 걸 따지면 그거 빼고 나면 61대 39로 이기는 선거고, 남동구갑 남동구를 봤고요. 부평구갑 한번 보시죠. 부평구갑도 6.8%가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졌고
선거인 수는 26.3%, 13,000명이 불려져 가지고 55대 44, 54대 45로 진 선거였지만 수개표만 했어도 51대 49로 이기는 선거였다는 뜻인 거예요. 뭐 사전 선거인수 부풀린 것까지 빼면 44대 56. 후평글 6.4. 국힘에서 7.4%를 빼서 나머지 후보들한테 나눠준 모양인 거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27.3%. 그래서 51대 38.7로 국힘이 진 걸로 돼 있지만 뭐야 여기도 살짝 이기는 애 그죠? 수개표만 했더라도 45.7대 45.4로 이기는 선거였던 거예요. 뭐 사전선거에서 13,000명 부풀린 것까지 빼고 나면 51대 39로 아주 넉넉하게 이기는 선거인데 그걸 반대네. 51대 39, 51대 39. 예? 완전 정반대로 딱 뒤집어지는 선거 결과인데 계양구 갑 9.2%가 빼서 더해졌고 33.8% 9,000표가 더해졌고 그러니까 58대 42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 조금 진짜 수개표만 했다고 하면은 살짝 못 미치네 그죠? 근데 9,100표 더해진 거를 빼고 계산해 보면 56대 44로 국힘이 이기는 그런 결과고요. 계양을 여긴 뭐 이재명 원희룡이 나왔던 데인데 여기가 사전선거인수 40% 더해지고 개표기 조작 5.4%. 그래서 여기는 수개표만 했어도 원희룡 후보가 이기는 선거라는 거예요. 기왕 이 사람이 그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 나오면서 부정선거를 뭐 언급을 하고 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최소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원희룡 후보한테 이거 전달을 하게 하는 방법 없나? 제가 뭐 시골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원 후보님, 그냥 사전선거인 수 11,500명이 더해졌거나 말거나 당신 선거구에서는 수개표만 했으면은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다니까요. 50.5대 48.8로 이긴 선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니 뭐니 그건 개소리니까 그거는 일단 믿지를 말고 이거는 지금 딱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가정이 당일 득표율이랑 같을 거란 가정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수개표를 했다면 이거는 86,000 이것도 비율 꽤 높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죠? 요거 나누기 아이고 뭐야 30% 가까이 되네. 3% 2.6% 2.6%면 훌륭하죠. 0.0 얼마 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지지율 뭐 저 당선 가능성 뭐 어쩌고 조사하는 거기에 샘플링 된 숫자가 2,300명 넘게 했겠어요? 이거 왜 저 선거 전에 이거 가는 거 보면 한 지역구에 500명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뭐 연령이니 뭐니 해가지고 온갖 보정이니 뭐니 해서 다 마사지를 해서 발표하는 그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당선 가능성을 그 여론조사를 믿을 겁니까? 아니면 2330명이
실제로 지금 투표에 참여해서 개표한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한 걸 믿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이, 전국 수석이면은 좀 그 정도는 알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도 모르고 부정선거를 지금 밝히겠다고 하는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아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요걸로 배팅을 해보라고 하세요. 인천 서구갑 7.3% 조작이 됐고, 선거인 수는 25.4%가 더해져서, 여기는 수작업으로만 했으면 선거인 수 부풀린 것 때문에 안 됐었네요. 그죠? 뒤집지를 못하는데, 사전 선거인 수 10,000명을 부풀린 거를 빼고 계산하면 51.7대 45.6으로 국힘 박상수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인천 서구 을 또 6.2% 빼서 더해줬고 34.8%가 12,200명이 선거인수가 더해져서 민주당이 얹어지고, 56대 43이면 이것만 해도 못 뒤집었네. 대체로 뒤집어졌었는데, 하여간 사전 선거인수 12,200명까지 빼고 계산하면 55대 45로 국힘 박종진 후보가 이긴 겁니다. 예?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지 말고 이 양반아, 좀 이런 것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예? 한번 들이대 보라고요. 인천 서구병, 여기는 뭐, 예? 자유민주당 것까지 빼가지고 여기다 알뜰하게 넣었네요. 6.4% 더해줬고, 선거인 수는 29.4%가 더해졌고, 그래서 57대 57.5대 39.6인데 뒤집어졌을까요? 수개표로는 못 뒤집고, 사전선거인수 12,159명을 빼고 계산하면 50.5대 45.8로 여기도 국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아무튼 뭐 아까 전국 지표를 봤지만 사전선거에서 부풀린 것까지 빼고 나면 하여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30석밖에 못 얻었다니까요. 그 결과를 알고 보면은 뭐 이거 이렇게 뭐 뒤집어졌을 거니 어쩔 거니 부는 게 참 무의미한 거죠. 대신 이제 수개표로만으로도 뒤집어지느냐, 예?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고까지 가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도 이거를, 예?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참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거든요. 증거가 요 안에 있는 거니까, 예? 사람이 분류한 이 숫자 안에 딱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득표율로 적용하면 니네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여기서 못 이겼구나. 예? 요 숫자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개표를 해보면 알지 않냐. 예?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거는 얘들이 예를 들어서 통과리를 해가지고 이미 집어넣은 상태라 그러면 그 표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뭐 전에처럼 신권 따발을 넣건 뭐 했건 그런 오만 가지를 해도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뭘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거나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딱 명확하거든. 그냥 수개표 해보자. 수개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예? 수개표 하면, 여기도 못 뒤집네. 좀, 계양을 보자고요. 예? 원희룡, 이재명. 수개표를 하면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그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지금 있는 거 수개표 하면 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될 수가 있는데, 와, 이거는 뭐 그 안에 있는 그게 끼워져서 넣은 건지, 뭐, 그걸 증명하려 그러면은 통합선거인 명부에다가 무슨 원본 그 이미지 파일까지 갖다 놓고 이게 끼워 넣어진 건지 정상적으로 투표된 건지를 하려 그러면 참 이건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으로는 쉽게 하고 추계는 쉽게 하지만 이걸 법정에서 증명하는 문제는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발표를 30대 이거를 발표할지, 이걸로 해서 한 더블 스코어 되게, 그렇게 되면은 166에다가
19석이었나요? 그 저기 국힘이. 그러면 여기 19석 더하면 한 185석? 185석에다가 저기 윤석열 후보까지 하면은 뭐 한 190석 되네. 딱 요 정도면은 예? 국힘도 너무 오만하지 않고 딱 할 정도. 아이, 그냥 그거는 내가 왠지 좀 조작하는 느낌이 들고 해서 이거 일단 발표를 하고, 지금 사전선거는 우리가 증명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요 숫자까지 넣어서 발표를 해야 뭔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조작하는 문제는 지금은 뭐 저 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마다 후보도 다르고 뭐 막 시군구를 붙였다가 뗐다가 막, 그래서 이걸 딱 논리 하나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금 그 대통령 선거 자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딱 후보도 일정하고, 후보도 딱 일정한 게 아니고 똑같고,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개표기 조작, 요게 딱 명확하게 한 서너 가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저 지금 이빨 빠진 거 다 완성돼 가지고 전국 거를 다다다닥 뭔가 비교를 하려 그러면 얼추 비슷한 시점에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발표할까 어쩔까 지금 뭐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어쨌든 그 미추홀을 그냥 뺀 상태로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